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 일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국장 김원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력을 해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한호 부위원장님과 비롯한 각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광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환 행안청소년과장입니다. 백운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우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금숙 여성회관장입니다. 김종만 도서관장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사회복지국은 사학과 2사업소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133명에 현원 131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2쪽 예산 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국의 2017년 일반 회계 예산은 2,987억 원으로 시 일반 회계 1조 30억 원 중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1,072개 시설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의 효율화를 통한 시민의 복지 지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사람 중심 복지도시 평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4쪽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서부실내체육관 건립과 연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78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16년까지 총 121억 원을 확보했고 17년에는 25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6년 10월부터 3개월간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하여 17년 1월 12일에 설계 심사를 완료,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2월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시작하여 9월에 설계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월 3일 주달청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부터 준공 이후 시험 과정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감리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본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기관 단체 간에 소통하는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보장의 중기계획, 자원관리, 복지서비스 개발 등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재단,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통합복지서비스 마련을 위해 공동과제 설정 및 추진체계 구축, 조사, 연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부 활성화 등으로 민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복지 파트너 체제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며 정기적인 토의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내시화를 기획했습니다. 또한 민관 복지 인력의 교육, 네트워크 사업 등 역량 강화를 통하여 복지 서비스 실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잠재적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과 실적 향상을 위한 사학이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나라를 위한 값진희생 하나 되는 보훈정책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안정적 보훈 활동을 위해 단체의 특성 및 전년도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해 내실 있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은 명예수당 중 5개의 수당과 함께 설, 추석 명절 의료금 지급을 통해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훈 행사 및 보훈 선양 사업 추진으로는 기존의 현충일 추념식 등 6개의 사업과 함께 2017년 처음 시행되는 서해 수요날 기념식, 국가보훈 대상자 우연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훈 문화 창달 및 애국심 구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년 추모 선양 사업 및 민세 시상은 2017년 문해관광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된 업무로 평택시 독립운동가 민세 안재용 나라정신을 계승하는 사업 등을 꾸준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7조 함께하는 희망평택 이웃살핌 행복사업입니다. 2016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실적은 1666건의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총 1641건에 대하여 공공, 인간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 계획으로는 이웃이 이웃을 찾고 돌보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숨어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통해 통보진 단수, 단전, 사회보험료 체납 등 고위험 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실시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장애인 등 방문형 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을 행복나눔 돌봄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 종사자를 행복나눔 돌봄으로 구성 운영하여 취약계층 위기사항 발생 시 즉시 제보하고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시기를 구축하겠습니다. 전 시민의 관심과 참여 증진을 위해 유관기관, 교육 및 찾아가는 무한돌봄 센터 운영, 지역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조 2017년 연체별 시행계획 수립보고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이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9개 세부 사업과 206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 장애인 등 7개 영역에 주민친화형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실현 등 29개 사업입니다. 복지 행정 전반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 목표를 정하여 능동적인 복지 구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생활청소년과 관한 업무를 보고드립니다. 10조 행복한 동행이 되는 맞춤형 복지 플러스입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2월 현재 48,811세대 27,184명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종전의 통합급여 지원체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적극 구제하기 위하여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 대상자 확대와 보장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긴급 지원 및 무한돌봄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한 결과 평택시 전체 수급자 대비 18.7%인 1939명이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금년에는 각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의원 및 단체장과의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하는 부양 의무 기피, 가족관계 단절, 재산특례 가구와 같은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권리구조대대인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이상 확대 개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급자의 생계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주거 등 맞춤형 지원 및 의료비료 사령관리 등을 통한 수급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조 참여 소통으로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정책 제안 토론회, 찾아가는 미래진료 특강, 논리학 콘서트와 같은 신규 청소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청소년 종아리 자원봉사 등 사회 공동체 의식과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청소년 위기 예방과 안전 지원을 위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청소년 쉼터 등 가출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조 가족과 함께하는 도심속 오아시스 운영입니다.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 모두가 도심속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남부와 서부 지역의 2개소에 여러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물놀이장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 부스를 설치하고 작은 공연 개최 등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도심속 물놀이 페스티벌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 청소년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노인 장애인과 또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조 만족도 높은 어르신 섬김 행정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65세 노인 인구는 53,090명으로 저소득층 독거 노인은 2,158명이며 경로당 등록 어르신은 2396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그동안 동결되었던 운영비, 냉방비 등의 인상을 추진하였으며今년도에는 34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단순 쉼터 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경로당은 노래 건강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맞춤형 수익 사업을 추진하여 이른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을 권역별로 확대하여 거점 경로당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동기구와 급식비 지원에 6억,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 수비로 2억 6,200만 원을 확보하여 이용이 편리한 경로당 현대화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동 취약 시기에 독거 어르신 2,000명에 대해 방문 상담, 안전 확인, 화재 감시 설치 등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 31,027명에 대해 기초연금 720여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보편적 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조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창출 및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설치를 운영하겠습니다. 신장이동 명류경이랑 2층을 리모델링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 조성 후 건강 여가 프로그램과 토일거리 연계 운영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카네이션 하우스를 내실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무 카페 사업 개설 추진으로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운영은 초기 단계에서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을 추진하되 향후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급식도 및 공동작업장 운영, 거리 환경 지킴이 등 41개 분야에 39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매시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조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과 장애인의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기존 합정주간보호센터 건물을 철거 후 총 사업비 77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 건축 연면적 2,240평방미터의 지상 건축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며 주요 시설은 장애인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과 강당, 체력단련실 등이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정원 부족으로 장기 대기자가 있는 상황으로 시설 확충이 요구되며 증축 시 장기 대기자들을 일부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해관 이용자들의 생활, 여가문화 서비스 욕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조 장애인 자립 자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 인구는 22,426명으로 인구 대비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단연 가장 큰 욕구는 일자리를 통한 자활입니다. 이주를 희망하는 시설 예정인 장애인에게 모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탈시설을 유도하고자 체험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54억 3,300만 원의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400명에게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지원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를 운영하여 125명에게 고정적인 일자리를 제공은 물론 교육 및 일반 기업 채용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추진하고자 하며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훈련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 적응 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일반형 일자리 46명, 그 외 참여형 및 특수교육 연계형 일자리 43명을 선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일자리로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아 지역사회 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가족의 행복을 위한 건강가정 지원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자치법 교체의 개정과 사업 추진 시 성별 영역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분야에서 양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물론 건강한 가족, 다문화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가족 역량 강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아이돌봄 사업,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등 35개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여 1.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에게 생활 한정의 다름을 배려하여 우리와 함께 어울리는 이주의 구성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피의자 지원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며 다양한 가족이 어울리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조 함께 키움 책임 맞춤 보육 실현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 보육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가정 양육 활성화로 영영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49개 사업을 통하여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 보육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영아전담, 장애아 통합, 휴일 보육, 24시간 보육, 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 보육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하여 보육의 안정적 추진 및 영유아 중심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보육 교직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힐링 캠프 등 보육 교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조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보육 환경과 교직원의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점검에도 보육 컨설팅으로 전환하고 점검 사업을 최소화하여 각종 점검의 부담을 줄이고 점검 항목에 대한 사후 조치하는 방식에서 사전 예방 위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 및 위생 관련 현장 점검을 대신하여 어린이집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자체 자정 기능을 향상하도록 하고 부모 모니터링과 보육 통합 서비스를 이용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급 및 건강급식, 위생 안전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안전사고 대비 컨설팅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조 지역아동 방과후 돌봄 지원입니다.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 아동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 취업학습, 특기 적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소외감 해소 및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종사자와 아동복지 교사들을 위한 직무교육 및 필링 워크숍을 실시하여 근무자들의 사기 양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급식 실태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아동들에게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아이가 꿈꾸는 대상 드림스타트입니다. 2017년 드림스타트 사업은 남부 전지역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남부지역 확대를 추진하여 세계동, 원평동, 통곡동, 3개동은 사업 확대를 완료하였고 이전 1동, 2동, 한평동은 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어 2017년 2월 현재 생사업을 지한 남북부 지역 16개 읍면동 중 400여 번의 아동을 사례 관리를 하며 3개 분야 41개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남북권 전체 사업 대상 지역 확장 추진은 물론 2019년까지 서부 지역을 확대하여 우리 시 전 지역으로 사례관리 대상 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서비스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모든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기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기관은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취미생활 중 여가 증진 분야와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기술 취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321개 반 7,911명을 교육하였으며 여성기관 교육을 통하여 우리시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조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직장생활 중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취업 상담, 직업교육,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취업 목표 인원은 상용 1,600명, 일용 7,500건이며 2016년 순실적은 상용 1,478명, 일용 8,057건으로 2017년도는 일용직 취업 발전보다는 상용 취업 발전에 중점을 두어 양질의 취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운영을 통해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다각도의 취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동 취업 상담, 동행 면접 등 찾아가는 취업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여성의 일, 가정 양립 부담의 완화 지원 및 여성 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사업 추진 등 여성 고용 유지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추진을 통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기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조 도서관 소관 공공도서관 확대 설치입니다. 시민이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서관 5개소를 순차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리도서관은 지난 1월 27일 건물 준공 후 2017년 3월 중 개관하고자 도서 집기구 입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메다리 도서관은 600동 800번지 인원의 추진 중으로 현재 도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입찰 준비를 공세 중에 있습니다. 세계도서관과 현덕 작은 도서관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앙도서관은 고덕지구내 부지 2만 평방미터를 기획 확보하였으며 현재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능적인 도서관 확충 사업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장사 확충과 독서진흥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시민 지식정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7년도 총 14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통하여 우리 시 12개 도서관 장서장 10만여 권을 추가 확충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평생교육 사업으로 계층별 독서 입문,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연중 계기별 도서 진흥 사업을 전개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독서 지도 및 지역사회 협력 사업 등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출입문, 조명 교체, 화장실과 휴게실 리모델링 등 고우하고 불편한 시설의 개보수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정보 욕구 충족 및 지역의 책임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1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희원 의원님. 앞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4페이지의 소부복지타운 관리에 지금 현재 그 19년 설계 부지 선정 같은 건 다 된 거예요? 네, 선정은 됐는데 지금 이제 일부 보상은 줬고요. 아직 이제 협의 보상에 이제 응하지 않은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가 전체 금액 사업비가 한 398억 나가는데 국비는 지금 국비는 어떻게? 국비는 205억 확보가 된 겁니다. 확보된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연초별 계획인데 지금까지 이제 179억 원이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국비가 68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이제 83억 국비를 확보하고 9년도에 54억 확보돼서 사업을 하는 거로 추진하는 거라서 이건 뭐 정부하고 다 협의가 된 거니까. 다 된 상태죠. 그리고 나라를 위한 값진희생 하나 되는 보훈정신에서 보면은 우리 보훈 대상자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이게 타 지역보다 우리가 좀 낮은 금액을 이렇게 보훈자들한테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낮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 시군 비교를 해보면요. 저희가 한 명예수당이나 참전수당 비교해보면 저희가 한 5인 정도 됩니다. 근데 저 전에도 한번 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상향 지급했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이제 연령에서 몇 세부터 이렇게 지급을 해주잖아요. 참전수당은 이제 70세 이상. 70세 이상. 예,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근데 나이 그거 더 제한이 낮출 수 없는 거예요, 나이? 그 뭐 70세에서 만 원씩 조금 더 주는데 물론 안 주는 것보다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좋은데 그 연령을 좀 낮춰서 이제 뭐 그분들 사셔야 얼마 안 못 사신다고요. 어떻게든 간에 우리나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인데 그런 거를 좀 대우를 해주고서는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층도 이제 고령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없어질 거라고,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근데 그걸 연령을 좀 낮춰서 좀 지급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또 예산 부담이 돼서 저희가 또 나이 제한하는 거를.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네.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의원님 뭐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참전수당이라든가 명예수당이 원칙 이제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이거 안성 사시는 분들은 참전수당, 명예수당 못 받는 시군도 있고 어디는 받는 시군이 있고 이제
또 그리고 뭐 우리 시군이 그래도 선진 병태로 가야지 뭐 다른 시군 안 준다고 뭐 그냥. 아니, 그 저희도 이제 상당한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한 5위 정도 되니까 많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왜냐면 그분들은 우리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려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내 인명수 보니까 전체 보니까 4,200명 정도 되잖아요. 이게 시대적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건 또 안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6.25 참전하신 분들 보면 지금 한 80에서 90세이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또 저희 지자체에서 수당 주는 것도 있고 또 보훈처에서도 또 보험급여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도 예, 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일부 조금 그렇게. 그러니까 참전수사 같은 건 의원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6.25 참전수사 받는 분이 70대 이상인데 지금 70 안 되신 분이 사실 없습니다. 6.25 참전이니까. 그 낮춰도 별 의미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이런 생각만 나이들이 낮춰도. 그러니까 보훈 대상자를 좀 뭐 지원하는 금액에도 낮춰서 줘야지. 전반적으로 좀 대우를 좀 잘해달라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네. 그 국가에서 보훈 대상자들 그 지급하는 게 있죠. 네. 매월 생활비 그런 거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뭐를 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6.25 참전용사 뭐 미망인이라든가 가족들한테. 지금 이제 수당 쪽으로는 6개 수당이 있는데요. 이제 미망인 수당이 지금 현재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 그 나오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보조비라고 해갖고 월 10만 원씩 사장층. 그러니까 이제 그 수당도 그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생활보조 수당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이제 차상위층까지 드는 거고 그 나머지 그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제한 그런 것만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을 다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명예수당이 되는 게 월 3만 원, 이거 11호만 되는 겁니다. 참전수당은 월 4만 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요거는 명예수당은 2010년부터 지급을 해드렸고요. 2010년. 예, 참전수당은 2015년. 또 사망 우인로금 15만 원 드는데 이건 2010년부터 지급해드린 거고요.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도 2016년 8월부터 월 3만 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유공자 의무유공자라서 내국지사 20만 원, 그 유족에 10만 원 드는데 이건 16년부터 거의 16년 최근에. 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서울하고 추석의무금이 각 3만 원씩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2017년부터 의원님께서 조례해 주셨는 거고요. 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월 10만 원, 이것도 16년부터 이렇게 몇 년 전부터? 16년부터. 16년부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차생의 계층이 아니라도. 예, 차상위계 아. 그리고 차상위층은 이제는 생활보조 수당만 차상위층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저기 그 노인들한테 그 교통비도 지급되는 거 있죠? 몇 세 이상 그 노인 수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초연금 말씀하시는 기초연금이 아니라 그전에는 교통비 쪽으로 해갖고서 교통비는 괜히 저기 그 교통 카드가 나와가지고 기초 노령연금을 드리면서 네, 그건 통합돼서 없어요. 통합돼서 없어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7페이지에 함께하는 희망평생 이웃살핌 행복과학이 있는데 2016년도 사업 성과가 그 복지사각지대에 발굴을 해가지고 1,600건이 됐어요. 근데 유형별로 복지사대 그 발굴했는데 사각지대 발굴했는데 어떤 형태로 좀 발굴해 보세요. 유형별로 보면. 유형별로 보면 이제 읍명동 유관잔치 이제 토미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지역사회 이제 유관기관, 또 행복 이부금이 되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이제 읍면등별로 통합조사에서 하는 보건도 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전화 129 콜센터에는 상담 전화가 있구나. 거기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가족들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유관기관이 다 경찰서, 뭐 선택준법지원센터, 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 뭐 우체국, 판출까지 해서 각 기관이 다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수도 검침원까지 다 해서 뭐 실제
어려운 가정이 있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망라해서 저희가 배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영세민들 네. 국가가 관리하고 있거나 영세민들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외에도 많다는 거지. 근데 그것들이 이제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그 멀쩡해요. 이렇게 어느 집에 가서 살기도 그런 되고. 것을 발굴하는 겁니다. 이게 기초수급자들은 저희가 지금 발굴이 돼 있는 상태죠. 이제 어려운 저도 몇 군데 이렇게 사상위 계층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 실질적으로 그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은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실제 내막에 들어가면 그분들은 진짜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안 해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발견해서 그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분들을 준다고 또 뭐라고 그래. 뭐 서울에는 집 좋게 잘 사는데 왜 그 집을 도와주냐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남들이 주위에서는 도와주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 편견 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조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해줄 분은 지원해드리고 또 상황이 이제 작년도에 이제 1660명을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잘 발굴해서 하는 게 우리 평택시의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말씀. 그리고 저기 14페이지 만족도 높으신 어르신 선림행정 추진해서 우리 평택시에 그 노인정이 몇 개나 돼 있죠? 532개소가 있습니다. 인허가 돼 있는데 네, 등록된 경로당 인허가 안 돼 있는 또 13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13개소요. 13개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내가 이제 그런 부분 안 된 경로당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좀 개선해 줄 수 없는 부분인가요? 지금 이제 등록이 안 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이제 사실 선거법상 막혀 있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이 안 되는 경로당은 대부분 이제 뭐 컨테이너 같은 거 같은 거 그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인가가 안 된 시설이기 때문에 인가가 안 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으로 그럼 그냥 그거대로 방치해도 했고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지금 우리 문제점 됐다. 조사가 뭐 13군데라고 있긴 한데 더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내가 이제 요즘 아파트가 짓잖아요. 한 마을 단체에서 아파트를 짓지면 아파트에 마을에 관해 짓잖아요. 남아있는 기존 사람들 옛날 기존 사람들끼리 또 뭉친단 말이에요. 그런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절대 아파트를 안 갑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물론 이제 아파트에 돼서 경로당이 돼서 그분들은 거기에 혜택이 되고 등록이 되지.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못 가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아파트를 안 가려고 하는 분들, 기존에 살던 지역 주민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 분들, 그런 것들의 지원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불만이 많다는 거지. 그런 거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지금 뭐 어쨌든 뭐 방법에 대해서 딱히 그게 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사항이지만 이건 뭐 저희가 노인복지법을 제가 개장이라든가 직원 때 있을 때부터 그거는 계속 문제가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선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해관에서 또 받아본 거고. 네. 그럼 어떤 해법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치해놓고 그래서 그분들이 불법을 많이 하잖아. 왜냐면 무슨 정자 같은 걸 또 이게 그래서 차선책으로 자꾸 나오는 게 이제 뭐 그 임대를 해서 이제 해달라고 자꾸 그러시는 건데 임대는 이제 사실 지금 뭐 우리 무한적으로 우리 그런 식구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식구도 이걸 할 수가 없구나. 왜냐면 집을 노유자 시설로 바꿔줘야 되고 그 집을 혼집을 저희가 리모델링 해줘야 되는 꼴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 그거를 전세 기간이 끝나면 내놓으면 그 집만 새 집 만들어주는 그런 형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다른 식으로 폐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쇄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그 노인 장애과에서 그분들을 좀 설득시켜서 아파트를 좀 가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걸 만들어 줘야죠. 저희는 뭐 아파트 가는 거는 뭐 그 어느 아파트에도 경로당이나 격리시킨다고 그러면 네, 어느 경로당이나 가시도록 문은 열려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어르신들끼리 저희가 이제 그 경로당으로 식대를 드리고 운영비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게 거지. 이제 그거 주니까는 이분들이 불만이 많은 거지. 사실은 그렇게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담을 따시지 않으셔야 되는데 지원을 그렇게 해주니까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문제 이거 해법을 좀 풀어야겠는데 한번 좀 과장님 한번 좀 방법을 좀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보죠. 네, 고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다 다른 쪽에 음악 써놓고 하고 또 무슨 뭐 가설 뭐 이렇게 따로 해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거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 의원님, 지금 우리 문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같은 저기도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그 마을회관이 있는데 두 마을에서 쓰고 있어요. 그 마을회관 하나 가지고. 그러는데 너무나 비도 와서 그 옆에다 노인회관을 좀 따로 이렇게 줬으면 하는데 그 부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뭐 노인회관만 져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어린시 제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로당만 따로 되어드리는 거는 지금 안 하고 마을회관, 동네별로 이제 부지가 있을 경우에 마을회관은 지금 이제 우리 시비 부담해서 아니 마을회관은 기존에 있어요. 있는데 두 마을에서 쓰다 보니까 그 마을회관이 너무나 비좁은 거야.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옆으로다가 노인정을 하나 짓겠다 이거죠. 네. 그런 거는 저 어디 마을이 이제 네, 그런 데가 알려주시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건이 되는지. 여건은 되는데 이제 그걸 한 부지에 그걸 지어줄 수 있느냐 이제 그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서도 그런 건 자치단체 장이 그 정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유도리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좀 생각해 보시고요. 네. 검토해 보시고 한 가지는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그 노인정을 지어줘서 노인들이 이렇게 정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이 여기에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떤 왕따를 시킨다든가 내지는 그 노인들끼리 이렇게 그 저기 화합이 안 돼가지고 거기 그 노인정에 뭐 예를 들어서 남성 노인들은 가지도 못하고 여성들이 다 장악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데가 좀 말썽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택도 그런 데가 아주 유명한 데들이 한 군데 있더라고. 그러면은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이 해결은 못해 사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그 동장이나 읍장들, 면장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겠을 거라 생각이 되져요. 아니면 파악을 해달라 해서 그런 데가 있는 데는 좀 이렇게 시에서 관여를 해서 좀 준비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어르신들 어떤 무슨 좀 교육이라도 시켜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령화 세대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많이 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노인 회장을 비롯한 총무님들을 해서 교육을 활성화해가지고 그러한 것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노인 회관의 그 시설이 이제 시에서 좀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얼마까지입니까? 얼마까지라고는 없고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1,000만 원 이상 넘게 되면은 자부담 10%만 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기준을 뒀습니다. 아, 그러면 뭐 2천, 3천도 리모델링 한 경우에는 네, 자부담 10%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전에는 뭐 2천만 원 뭐 이렇게 뭐 액수가 정해져 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저기 그러니까 뭐
보일러라든지 도배, 장판 뭐 하는 거는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싱크대라든지 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요. 6쪽에 보면은 독립 유용자 및 유가족 의료비 지급이 있어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국가에서 의료보험은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건 뭐에 대한 지원이죠? 저희 시에 독립유공자가 한 45명 네. 등록이 있는데요. 가계병원하고 약국 몇 개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거기를 이용했을 경우 이제 의료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에 대해서 그렇죠. 자부담에 예. 대해서 전액 지불해 주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활청소년과에 아동지원센터 있죠? 방과후. 네. 평택시에 몇 군데나 된다고 하셨죠? 치유과정 봉사 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네. 여성가족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마 지역 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인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리를 선언합니다.